저희 지난주 거 보고 갈게요. 지난주 문제 중에 여기 페포랑 교집합 연산에 대해서 뭐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등호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 안 되는 예제들이 있다. 예. 그리고 합집합을 비교해 보면 합집합은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예. 그리고 이제 합집합 이제 유한계에 대한 거 이제 등호가 성립하고 이제 합집합이 또 무한계에 대해서는 그것도 등호가 안 되는 예제들이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곱한집합 그리고 곱한집합의 페포나 이제 내부를 뭐 이렇게 곱하고 구하는 거랑 구하고 나서 곱하는 거랑 이것도 유한계에 대해서는 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혹시 왼쪽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답을 해도 된다. 예, 등호니까 되고. 그다음에 곱한집합의 이제 도집합이나 이제 경계에 대한 집합을 각각 구하고 나서 곱한집합이랑 뭐 등호 관계를 보면 이게 등호가 안 되는 예제들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왼쪽에 대한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대답을 하면 그게 옳은 대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페포나 이제 내부는 이제 오른쪽으로 답을 해도 된다. 그다음에 적당한 부분집합을 찾아서 양쪽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빼고 놨더니 동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동형이 안 되는 적당한 부분집합 A를 찾으면 원래도 x, y가 동형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양쪽에서 똑같이 점을 하나씩 빼서 뭐 비교를 했는데 뭐 연결 성분 개수가 다르게 된다. 그런 점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동형이 아니다. 예. 여기 패집합이다라고 할게요. 이제 패집합, 공집합이 아닌 패집합을 뭐 두 개씩 데리고 와서 확인해 봤더니 계속 만난다. 그러니까 패집합이 공집합 말고는 다 만나는 패집합들밖에 없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정규가 된다. 예. 그래서 정규인지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혹시 패집합들이 혹시 다 만나고 있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면 이제 정규라고 해도 된다. 정규에 대한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예. 그다음에 정수에다가 여유한 이상을 주고 뭐 수열을 n이라는 수열을 주고 나서 뭐 수렴하는 값들을 다 찾아서 모으게 되면 이 수열이 뭐 마이너스 3도 수렴하고 뭐 마이너스 7도 수렴하고 이제 수렴값이 다 된다. 예. 그래서 위상이 여유한이고 이게 수열이 서로 다른 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수렴값이 전체 집합이 다 된다. 예.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주의해 볼 만한 부분은 제가 어떤 유한 집합에 들어가는 항번호를 모았을 때 그 항번호를 모은 집합이 유한이냐라는 부분이 얘가 이제 중복되는 항들이 있을 때는 보장할 수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뭐 1, 2, 1, 2, 1, 2 이렇게 이제 수열이 나와 있으면 여기 들어간 항번호들을 모으면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애들이 계속 모일 거라서 항번호를 모으게 되면 1, 3, 5, 7, 9 이렇게 뭐 홀수에 해당하는 자연수들이 많이 모일 테고 무한집합이 가능하다. 예. 근데 이게 다 다르면 당연히 유한집합이고 얘가 다 다르면 얘가 많이 모아봐야 유한인 게 분명하다. 예.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유한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서로 다르다라는 게 있을 때는 이제 보장이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리 공간에서 이제 긴밀하고 유계폐가 다 되는 상황과의 관계가 얘가 이제 만약에 실수의 보통 이상이었으면 이제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동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 공간이면 이제 긴밀은 유계도 되고 긴밀은 이제 폐도 되는데 이제 유계폐가 다 된다고 해서 긴밀이라고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봤던 예제를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거리를 정의를 하면 보통 거리로 만든 거리 공간에서 나오는 계집합이랑 이 거리 공간에서 나오는 계집합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상을 정의하게 되면 뭔가 계집합이 보통 이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열린 계구간 형태가 이제 계집합 형태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집합에 대해서 유계 뭐 폐 긴밀 여부를 체크를 하면 이거는 이제 거리 자체가 이제 분모가 더 크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리를 재도 1보다 작고 결국은 모든 거리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슨 집합을 줘도 다 유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폐나 긴밀은 물론 이제 계집합이 이제 보통 이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상에서 따지는 개념하고 이제 차이가 없고, 여기 이제 0이 들어가 있는 요 형태 집합이 이제 보통에서 따져도 폐고 이 거리에서 따져도 폐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통 거리였으면 이제 유계폐가 다 되면 이제 긴밀까지 돼야 되는 거인데 뭐 이 상황에서는 긴밀이 되지 않는다. 뭐 실제로 얘가 이제 보통 공간에서 보통 거리 공간에서 뭐 긴밀을 따지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고, 반지름을 1, 2, 3, 4 점점 넓혀가는 그런 열린 덮개를 갖고 가면 당연히 유한 덮개가 없고 당연히 얘가 이제 긴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게 동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할 때하고 교집합을 하고 나서 뺄 때하고 이건 등호다. 등호다. 그래서 이제 여유한이나 여가산에 있는 계집합 형태가 이렇게 생긴 계집합인데 그런 계집합이 뭔가 다른 집합하고 만나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때 뭐 이쪽으로 따져도 된다. 된다. 지난주에 봤던 상황으로 다시 보시면 이제 실수에다 여유한 이상을 주고 이제 자연수에 대한 도집합을 찾으려고 할 때 실수의 여유한 이상은 이제 계집합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들이고, 뭔가 도집합의 원소냐 여부를 따지려면 처음에 그 점 말고 이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교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빼는 상황을 나중에 해도 집합이 같다. 그래서 뭐 교집합을 하고 난 다음에 빼도 되고, 결국은 이제 개수를 확인해 보자면 무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을 빼면 무한개가 남고, 점을 하나 더 빼도 무한개가 남고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x라는 점을 뭘 잡고 시작해도 그냥 다 공집합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고, 결국 x가 뭐가 와도 상관없이 도집합의 원소에 해당한다. 어쨌든 여유한이나 여가산에 있는 계집합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결국 이런 형태가 여유한 여가산에 있는 계집합 형태고, 다른 집합하고 만나고 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할 때 우변으로 체크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같은 집합의 유상에 이제 강약 관계가 있다면 이제 같은 집합 X에 이제 유상이 이제 강약 관계가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강한 데서 긴밀이 되면 약한 데서 긴밀이 돼야 한다.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이제 성립을 하고, 이제 전체 공간이 있고 이제 A란 부분 공간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집합 B에 대해서 이제 A 공간에서 긴밀을 따질 때하고 X라는 공간에서 긴밀을 따질 때는
그래서 이제 A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집합 B를 이제 부분 공간에서의 긴밀 여부하고 이제 전체 공간에서 긴밀 여부를 따질 때는 똑같다. 네, 똑같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고, 기출문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전체 공간이 있고 이제 부분 공간이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 상황을 보자면 이제 전체 공간에서 어떤 긴밀한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을 이제 교집합을 시키고 나면,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긴밀한 상황을 데리고 와서 이제 A랑 교집합을 시킨 요 A의 부분 집합이 A 공간에서 긴밀이냐를 따져보면 이게 보장하지 않는다. 뭐 그냥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이제 B란 집합하고 교집합을 시킨 집합은 아예 집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긴밀 여부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긴밀하고 이제 보장을 할 수 없다. 없고. 그리고 이제 위의 상황들을 잠깐 보자면 이제 강약 관계가 있으면 이제 물론 강한 데서 되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을 하고, 제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전체 공간 부분 공간의 상황을 강약 관계로 있는 걸로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공간과 부분 공간에 대한 상황을 마치 전체 공간이 더 강한 공간처럼 오해를 하시면 여기 위에 강약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전혀 계집합 모양 자체가 다르고 강약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 공간 부분 공간의 관계를 강약 관계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상사상 얘기가 좀 있는데, 상사상은 그냥 정의 자체가 연속이고, 그다음에 전사랑 연속이랑 이제 계사상이나 패사상 중에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함수가 이제 전사나 연속까지 되고 있는 함수였으면 이제 계사상이나 패사상 중에 뭐 한 개라도 성립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제 상사상이 된다. 반대로 이제 상사상이 혹시 계사상, 패사상 중에 한 개라도 성립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안 되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상사상은 계사상, 패사상이 둘 다 아닌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상사상 자체가 물론 이제 유상동 형사상인 건 아닌데, 만약에 단사까지가 성립을 하면 이제 상사상 자체는 물론 유상동 형사상인 건 아니겠지만 이제 단사 얘기까지가 성립을 하는 상사상은 이제 유상동 형사상이 되고, 상사상을 이제 유상동 형사상까지로 이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단사 개념을 넣어주면 되고, 단사 개념을 넣기 위해서 정의역을 분할하면 된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한 관계를 뭐 같은 값으로 대응했을 때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동치관계가 되고, 저 동치관계에서 정의역을 분할을 시키고 나면, 그래서 이제 원래 x에서 y로 간 함수가 아무리 단사가 아니어도 결국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 결국 이 함수는 단사가 된다. 결국 원래 이제 이게 뭔가 상사상이었으면 결국 이 상황은 이제 유상동의 사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 세 개, 그러니까 유상 공간 세 개랑 이제 함수 세 개가 있고, 뭐 여기 합성 관계까지 이제 다 성립을 하면 요 함수가 이제 상사상이었을 때 여기 G나 H에 대한 상사상 여부가 이제 동치까지 성립한다. 물론 이제 연속도 동치 관계가 성립한다. 두 함수가 연속도 동치 개념이 되고 상사상도 이제 동치 개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사상으로 이제 위상동형까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을 보면 이제 x에서 y로 가는 상사상이 하나 있으면 단사가 아니더라도 정역에다가 동지관계를 주고 이제 분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낸 상황은 이제 단사 상황이 되고, 그리고 x에서 여기 이 분할시킨 집합으로 뭐 보내는 자연스러운 사상이 있고, 여기 온수 a를 a가 있는 덩어리로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전사사상이고, 그 전사사상에다가 전사사상에 의해서 이쪽에다 상위상을 주면 당연히 상사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쪽이 상사상이 되면 여기 상사상 여부가 동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사상이 된다. 동형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x에서 y로 가는 상사상이 하나 있으면 정의역을 이제 분할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상위상을 주게 되면 이제 정의역을 이제 분할해서 붙인 공간하고 y하고 위상적으로 동형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적어봤던 예제를 좀 다시 적어볼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유계폐 구간에서 이제 S1으로 이제 뭐 상사상을 하나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왼쪽 점이 1컴마형으로 가고 뭐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다시 1이 1컴마형으로 되도록 이제 사상을 정의하면 얘가 상사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게 같은 값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붙이는 거고, 제일 왼쪽 점이 1,0으로 가고 제일 오른쪽 점이 1,0으로 가고 이 양쪽 끝에 있는 두 점이 같은 값으로 가서 이 양쪽 끝점 두 개를 붙인다. 그래서 이 구간 형태를 돌려서 이렇게 붙이고 되면 이렇게 붙고, 이 붙은 애하고 y하고 동형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사형사상 같은 경우에 뭐 x, y를 x로 보낸 사형사상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상사상이 되고, 결국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뭐 3,1, 3,2, 3,3, 3,로 시작하는 모든 점을 그냥 하나로 다 붙인다. 결국 x축에 다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동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다루는 상황에서 이제 끝났던 기출문제 성을 보면 이제 폐사각형을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이제 붙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선하고 아래 있는 선을 방향을 맞춰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제 원기둥 면 상황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선을 다시 방향을 맞춰서 붙이게 되면 토로스가 된다. 동형이다. 그래서 저희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도 얘네 둘이 유상적으로 동형이 맞다. 동형이 맞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 이름으로 이제 그대로 썼는데, 이 D가 이제 폐사각형이고 이 Y가 지금 토로스인데, 이제 폐사각형을 이제 붙이게 되면 토로스하고 동형이다. 이걸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좀 보고 시작할 문제인데, 얘를 확인을 하려면 여기 이제 붙이기 전에 있는 정의역에서 이제 공역으로 가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여기 붙이기 전에 있는 정의역, 그러니까 폐사각형에서 이제 토로스 쪽으로 가는 사상을 하나 정의를 하는데 상사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거하고 동치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동치관계가 되고 함수가 상수상까지 되는 이런 f를 정의하는 게 결국 동형이다를 증명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정의를 잘 하게 되면 이거 체크하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동형이다. 그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상사상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특별히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인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 상황도 그래요. 여기 폐사각형은 긴밀이고 토로스는 T2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까지 되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소까지 성립을 하게 되면 이제 폐사사항이 자동적으로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연속인데 전사까지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면, 사실 연속 전사가 성립하게 되면 개사상, 폐사상 중에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상사상이 되는데 이미 폐사상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성립하면 전사, 연속, 폐사상이 성립하고 상사상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도 여기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보면서 시작할 기출문제 상황도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이기 때문에 사실 상사상 하나를 정의하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뭐 전사 연속만 해결해도 된다. 전사 연속만 해결해도 상사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해결해 주면 된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단사까지가 다 되는 연속함수면 그냥 니은에서 넘어가자고 보자면 이제 여기에다가 단사 개념이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 상사상에 단사 개념이 더 들어가면 유상동일 사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냥 기억에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연속이면 이제 폐사상까지가 성립을 하고, 일반적으로 개사상, 폐사상이 동치 개념이 아닌데 전단사에서는 폐사상, 개사상이 동치 개념이 돼서 기억에서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자면 전단사 얘기가 있으면 결국 개사상까지도 성립을 한다. 여기까지 성립하면 F가 개사상이고 결국 역함수 연속 얘기가 되고 유상동형 사상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죠. 폐사상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나 상사상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나 유상동형 사상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면 이 정도만 보여도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도 이 정도만 보여도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왔듯이 이제 이 F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기 대수에서 제가 대수에서도 어떤 상군하고 이제 동형관계가 성립을 한다. 군 입장에서 이게 동형관계가 성립한다를 결국 또 증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대수에서 이제 이 좌우변의 군으로서 동형이다라는 상황을 증명을 하려면 이제 제1동형 정리 상황들을 적용을 해서 여기 자르기 전에 있는 부분을 정역이라고 두고 공역이라고 두고 전사도 되고 준동형도 되는 어떤 F를 정의를 하되, 여기 자르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핵하고 일치하는 상황까지 되는 이 등호가 성립하고 전사도 되고 준동형도 되는 이런 F를 정의를 해야 제1동형 정리 상황에 의해서 동형이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하고 이제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 이 등호 상황이 될 만하게 사실 정의를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게 등호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등호가 될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해야, 결국은 사실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하게 되면 전사나 준동형을 체크하는 거는 자연스럽게도 체크가 된다. 그래서 이 등호가 될 만한 F가 뭘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정의한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 상황으로 가서 보셔도
이게 동형이다를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상사상을 만족하는 이 동치관계랑 상사상 얘기를 만족하는 F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정의를 하면 여기가 동치가 될까? 그래서 동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여기에 맞춰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정의된 상황이 이걸 또 체크하는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 상황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돼요. 연속하고 전세계를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하면 이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체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던 문제 상황부터 다시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문제 상황은 이제 여기 D는 이제 폐사각형이고 지금 이제 관계식의 정의 상황은 이제 붙이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렇게 문제 상황의 D가 정확하게 이제 폐사각형이고 뭐 각 변의 길이가 지금 1로 되어 있는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폐사각형이고 여기 관계 상황의 정의를 보면 그대로 여기하고 여기를 붙이고 여기하고 여기를 붙이는 걸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붙이는 작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얘기를 지난주 끝날 때 드렸었고 얘가 이제 토로스하고 동형이다. 이걸 이제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D에서 이 Y로 이제 사상을 하나 정의를 하되 상사상이 되고 붙이는 작업하고 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게 완전히 일치한 그런 동치관계까지 형성이 되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일단 Y는 이제 토러스인데 뭐 이게 토러스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인 거는 뭐 저희 미기 기출 문제에서도 그냥 몇 번 반복해서 나올 얘기예요. 뭐 그때 뭐 다시 매개변수 표현 얘기는 다시 할 거고 어쨌든 토러스다. 토러스고.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저 관계가 이제 동치가 되도록 그런 상황에다 초점을 두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그 함수식 상황을 보면 이제 코사인 사인이 이제 함수식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코사인 사인이 그런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황을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뭐 사인도 그렇고 이제 코사인도 물론 그렇고 이제 2파이 주기 함수니까 뭐 사인 값으로서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조건하고 2파이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조건하고 이제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될 거여서 결국은 뭔가 2파이의 배수만큼의 차이가 나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문제 상황으로 이제 가보면 아까 문제 상황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대해서 얘를 붙이고 윗선하고 아랫선하고 이제 얘하고 얘를 붙이는 상황에 이제 동치관계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는 이제 붙이는 애들이 없고 한 상황으로 이제 관계식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를 이제 붙일 건데 붙이는 상황에서 이제 이 y 값은 이제 일치한 값이고 x 값은 딱 1차이가 났을 때는 0로 써져 있고 1로 써져 있을 테니까 앞에 좌표가 딱 1차이가 났을 때 그리고 뭐 y 값은 완전히 같을 때 이제 붙이는 작업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점과 아래 있는 점을 붙이는 상황도 앞에 있는 좌표는 이제 똑같은 좌표니까 이제 차이가 없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좌표 이제 y 좌표는 정확하게 얘가 x, 0 얘가 이제 x, 1 이렇게 쓸 거니까 뒷좌표가 딱 1차이가 났을 때를 붙일 것. 그래서 결국 문제 상황으로 가보면 결국은 앞에 있는 좌표가 1이 차이 날 때이거나 이제 뒤에 있는 좌표가 1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돼야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1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제로 정수 차이가 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애가 이제 1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 혹은 뒤에 있는 좌표가 1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 그걸 이제 정수 차이만큼 나는 상황이 됐을 때를 이제 붙이는 작업으로 문제에서 준 동치 관계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하고 이런 표현이 있을 때하고 결국 연관을 자연스럽게 시키려면 이 파일을 자연스럽게 곱한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파이만큼 곱하고 나서의 차이도 결국 2파이의 배수만큼 나는 차이하고 뭐 완전 2파이를 곱했으니까 완전히 같은 표현이 된다. 결국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사인 값으로 취했을 때나 이런 값이 코사인 값으로 취했을 때도 물론 이제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자면 문제 상황에서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상황을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정의를 하려면 여기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안에 여기 2파이를 미리 합성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니까 U 자리에다가 뭐 2파이 x, V 자리에다가 2파이 y 이런 걸로, 그러니까 2파이를 먼저 합성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관계에 맞게끔 정의를 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U나 V 자리에다가 2파이가 먼저 합성이 들어가는 상황이 와야 정확하게 이 동치 관계랑 문제 상황에 있는 동치 관계랑 일치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UV 자리에다가 2파이가 먼저 합성이 들어가면 적절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토로스 매개변수 표현 상황에다가 이제 2파이까지 곱한 상황으로 이제 합성을 시켜서 정의를 시작한다. 목적은 동치 관계가 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의를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가 사실 문제가 되지, 정의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체크해 볼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체크가 된다. 뭐 2파이를 쭉 합성을 결국 시켜봐도 어차피 함수는 이제 코사인 사인들밖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없고 당연히 연속이 된다. 물론 성분함수 3개가 다 연속인데 일반적으로 성분함수가 유한계일 때는 성분함수 모두 다 연속인 거랑 뭐 함수 전체가 연속인 거랑 이제 동치까지 성립을 물론 하고 3개 다 물론 자연스럽게 연속이 되고 뭐 f 자체도 그대로 연속이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의역의 긴밀히 공역이 T2이기 때문에 사실 연속하고 전사만 해결해도 돼요. 연속하고 전사만 해결해도 상수상 얘기가 해결이 된다. 연속 해결이 되고 뭐 전사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뭐 어떤 값을 주더라도 뭐 여기 등호를 만족하는 x, 등호를 만족하는 y 뭐 충분히 다 있고 뭐 얘네들은 다 이제 2파이를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1이고 주기가 1이니까 이제 연과에 서 있는 값 중에서도 물론 등호 만족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 일부러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제 2파이를 넣어놨기 때문에 주기가 1이 되고 주기가 1이 되니까 이제 연과일 사이에서도 충분히 등호가 성립하는 애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사가 된다. 결국은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문제지,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사 체크하는 부분이나 연속 체크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의역은 이제 폐사각형이고 이제 저 뒤는 이제 폐사각형이고 이제 긴밀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연속하고 전사 얘기가 있고 정의역에 이제 긴밀 공역의 T2 얘기가 있으면 이제 폐사상위가 되는 부분을 이제 보통 증명하듯이 쭉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뭐 함수가 연속이고 긴밀이어서 뭐 연속으로 긴밀을 보냈으니까 이제 긴밀이고, 공역이 이제 T2고 거기 이제 T2 공간 안에 긴밀은 또 이제 폐가 되고, 그래서 그 폐사상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면 연속 전사 얘기들이 있으면 뭔가 연속 얘기가 있으면 이제 폐사상 얘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사랑 이제 연속이랑 폐사상 이렇게 다 성립을 하니까 이제 상수상이 된다. 결국은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개념을 그냥 써놓은 거고, 결국은 전사 연속만 확인을 실제로 한 거고, 전사 연속만 확인을 했더니 상수상 얘기가 이제 된다.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동치 조건에 해당한다. 여기 대응 관계 같은 거가 성립하는 거랑 붙이는 작업에 대한 게 이게 동치 관계가 된다. 일부러 그렇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사인 사인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하고 같은데
코사인 사인에서 경우 동호가 성립을 하려면 아까 이제 이 파이를 미리 써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에서 본 차이가 정수만큼 차이 나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조건이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붙이는 작업이 앞에가 정수 차이, 뒤에가 이제 정수 차이 나는 조건인데 여기 대응 관계수 그렇다요. 왜냐면 이 파이를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코사인의 2파이 x1하고 코사인의 2파이 x2가 같아지려면 정확하게 정수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차피 코사인 사인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미리 여기부터 미리 생각을 하고 온 상황인 사인 값으로 이게 같아지려면 얘네들이 이제 정수 차이만큼 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인 값에 대해서 동호가 성립하려면 그 차이가 이제 2파이의 정수만큼 차이가 나야 되고 결국 2파이를 다 빼고 나면 이 조건하고 같은 조건이 되고 사실 그런 입장에서 2파이를 미리 합성시켜 놓고 함수를 정의를 한 거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 염두에 두고 이미 2파이를 미리 합성 놓고 정의를 한 거고 사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해놓은 거고 이게 되게끔 이미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결국 상사상이 되고 이 동지관계까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동형이다. 예. 폐사각형을 붙이고 나면 토로스하고 동형이다. 예. 물론 이제 동형이니까 둘 다 T2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T2인 걸 확인하는 문제였지만 이제 동형이 된다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동형이다. 그래서 T2다. 다음 문제 상황을 볼게요. 다음 문제는 그냥 이제 페포라는 이름을 이제 잠깐 뭐 CA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잠깐 썼고 결국 제가 이제 페포라는 이름이고 뭐 가상계면 뭐 자기 자신으로 비가상계면 이제 전체 집합으로 페포에 대한 정의를 이제 가산 비가산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준 거고 뭐 집합 세 개에 대한 이제 내부를 이제 페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라. 이렇게. 그래서 뭐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풀이 과정들을 써드렸는데 일단 여기 상황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집합의 외부하고 이제 페포의 여집합은 같다. 뭐 이거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보기 중에 한번 나오고 어쨌든 뭐 그때 다시 한번 쓰겠지만 어쨌든 같고 외부하고 뭐 페포의 여집합은 일반적으로 동호가 성립을 하고 결국은 A 자리에다가 A의 여집합이 들어가도 여전히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여집합의 외부가 이제 내부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의 등호 관계대로 이제 구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내부를 구할 때 뭐 여집합의 페포의 여집합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페포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된다. 문제에서 페포를 어떻게 정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페포 계산 단 한 번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정수의 내부를 여집합의 페포의 여집합으로 구하고 얘가 이제 가산이냐 비가산이냐 여부로 이제 페포를 구하는 게 정의가 나와 있었고 정수의 여집합은 비가산이고 결국 비가산에 대한 페포는 전체라고 정의를 했고 결국 그 페포 계산을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내부를 구할 수 있다.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집합의 페포 여집합으로 찾고 있고 역시 얘가 가산이냐 비가산이냐 여부로 이제 페포를 결정한다. 이걸 여집합 시키면 이제 비가산이고 비가산의 페포를 역시 전체로 정의를 했고 마찬가지로 얘가 뭐 가산이냐 여부로 이제 정의를 한다. 정수를 여집합 시켰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수 집합이고 이제 당연히 가산 집합이 나오고 결국 자기 자신으로 써서 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페포 계산을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그 페포 계산도 뭐 가산이냐 비가산이냐 여부만 가리면 돼서 페포 계산이 어렵지 않고 페포 계산을 단 한 번 해주고 나면 뭐 정확하게 이제 내부를 답할 수 있다. 뭐 다른 상황을 보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경계하고 페포를 빼는 거하고 내부는 일반적으로 다 등호가 성립을 하고 결국 이 방법으로 내부를 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이 중에서 이제 경계라는 부분을 또 여집합이랑 원래 집합의 페포들끼리 교집합으로 구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는 이제 페포를 3번 계산한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니까 페포 계산을 3번 하고 나서 답을 한다.
예, 그래서 뭐 정수의 역시 내부 상황을 구할 때 뭐 페퍼하고 이제 경계 상황을 빼는 걸로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경계 상황을 또 구하려고 하면 페퍼 계산을 이제 2번 시키고 나서 이제 구한다. 예. 역시 이제 가산이냐 비가산이냐로 가리고, 뭐 가산이니까 자기 자신이고 비가산이니까 이제 전체고, 둘 교집합하고 나면 경계를 구하고, 그 구한 경계랑 뭐 다시 빼는 상황을 할 거고, 또 앞에 뭐 다시 계산할 거지만 이제 가산의 페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다. 예. 어쨌든 페퍼 계산을 3번 하고 나면, 페퍼 계산을 3번 하고 나면 정확하게 또 내부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예. 뭐 다 그렇게 구했다. 예. 그래서 페퍼 계산을 3번 하고 나서 구할 수 있다. 예. 뭐 페퍼 계산 한 번 할 때마다 가산이냐 비가산이냐로 이제 가리면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문제에서 페퍼를 정의한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여유한 이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한 거랑 같다. 이렇게. 아까 가산이었죠. 여가산 이상인 거랑 정의한 거랑 똑같다. 예. 예, 가산일 때 자기 자신으로 정했으니까 이건 여가산 이상이 돼요. 그래서 가산일 때 자기 자신, 비가산일 때 전체 했으니까 이건 여가산 이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유한일 때 자기 자신이고 이제 무한일 때 전체다라고 했으면 이건 여유한 이상이 돼요. 지금 가산일 때 자기 자신, 비가산일 때 전체, 이건 여가산 이상이다. 여가산 이상에서의 이제 정의 상황 그대로인데, 여가산 이상에서의 유상이 그냥 가산집합을 패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여가산 이상이고, 결국 이제 가산집합을 뺀 게 이제 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여가산 이상이고, 정확히 문제 상황에 이제 페퍼 정의하는 방법하고 일치한 이상이다. 그래서 가산일 때를 이제 자기 자신으로 이제 정의한 거, 그게 이제 여가산 이상에 대한 거랑 똑같은 정의다.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답을 해도 뭐 충분하다. 역시 뭐 여기 3개를 문제 묻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냥 역시 보시면 뭐 정수집합에 대해서 내부를 이제 여가산 이상에서 구한다라는 상황으로 보자면, 이런 계집합들 중에서 정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집합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얘나 얘 중에서 정수 속에 들어가는 계집합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당연히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비가산계고 비가산계인데 뭐 당연히 가산집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집합들 중에서 공집합 혼자만이 당연히 정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뿐이 없고, 그럼 내부도 그냥 공집합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영일 구간 안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내부를 찾으려면 역시 얘네들 중에서 저 속에 들어간 애를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좌우로 다 터져 있는 모양인데 여기 좌우로 이렇게 막혀 있는 집합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2개의 집합을 이 유계 범위 안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집합이 당연히 영일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역시 공집합 혼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시 뭐 전체다.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이제 가산계를 뺀 거는 여가산에서는 정확하게 계집합의 정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전체 빼기 가산 형태는 그대로 계집합이다. 계집합이고 여가산. 그래서 계집합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내부다. 그래서 이제 여가산 이상이다라는 상황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 어쨌든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써드렸지만, 어쨌든 뭐 제일 편한 방법 뭐 따라가서 하시면 된다. 뭐 다음은 이제 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가나다번 보기의 상황들을 확인을 해봐라라는 문제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역상하고 보낼 때랑 보내고 역상할 때에 대한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포함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 만약에 전사 상황이면 뭐 위에가 이제 등호까지 성립을 하고, 뭐 단사 상황이면 이제 밑에도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포함관계들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한다. 어쨌든 여기 이제 가번에서 이제 묻고 있는 상황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성립을 하는 포함관계를 지금 묻고 있고, 뭐 당연히 성립을 하고, 확인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다. 그냥. 여기 뭐 좌변에서 원소를 뽑은 게 여기 우변에 들어가는 상황을 뭐 확인해 주면 되고,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면 바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좌변에서 원소를 뽑고 시작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누군가가 y로 대응하는 애가 이제 있다. 뭐 정의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요집합의 누군가는 y로 대응하는, 요집합의 누군가는 당연히 y로 대응하는 애가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요 조건은 물론 b의 역상에 x가 있으니까 당연히 f를 x를 f로 보내면 당연히 b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뭐 좌변에서 뽑은 원소가 이제 우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포함 관계들 뭐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뭐 두 번째 보기는 이 등호 상황이 맞느냐라는 부분이고, 우선 좌변을 조금씩 풀어내 보면 이제 우변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좌변에 대해서 이제 교집합을 하고 나서 이제 역상을 시키는 거하고, 이제 각각을 역상하고 난 다음에 교집합을 시키는 거하고, 뭐 역상은 어떤 현상이든지 다 등호가 성립을 하고, 이제 우변에 있는 상황은 이제 앞에가 이제 A로 썼을 때인데, 어쨌든 이 부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등호가 일단 아닌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위에 쪽이 크다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고, 단사가 됐을 땐 얘네들도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할 거고, 당연히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면 이 전체적으로도 등호는 당연히 성립을 할 건데,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사가 아닌 상황들 중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단사가 아닌 뭐 간단한 경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뭐 단사가 아닌 함수에서 이제 일부분만 이제 a라고 잡고 당연히 여기 좌우변을 확인을 하게 되면, 보내게 되면 당연히 일로 가고, 보낸 다음에 역상을 시키면 이 두 점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좌변은 저 두 개가 다 나오고, 우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얘네들 자체는 당연히 이제 단사가 아닌 함수들 갖고 가서 보면 이제 안 될 만한, 등호가 안 될 만한 예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이 예제가 이 물음표에 대한 예제 상황도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체크를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제가 혹시 물음표가 안 될 만한 예제 역할을 할 수는 없느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체크를 해보시면 아닌 걸 바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이 이 예제를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등호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똑같이 아니다 일단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뭐 숫자 1, 2, 3이라고 썼는데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안 될 만한 예제에서 뭔가 이게 안 될 만한 예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예제 역할을 하는 상황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뭐 안 되는 예제를 갖고 있다. 일단 여기 이제 좌변에 대해서 이제 교집합하고 보낸 거랑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교집합을 한 거랑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제 등호가 지금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등호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일단 문제 상황은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비교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얘도 일반적으로 이제 등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얘하고 얘도 이제 포함 관계까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을 하고, 전사가 아니면 역시 포함 관계가 안 될 만한 예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하고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동호가 안 되는 예제들이 전사가 아닌 함수들 중에서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면 이제 전사가 아닐 거고, 뭐 치역에 빠져 있는 게까지 이제 뭐 b로 잡아서 여기하고 여기를 역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b를 이제 보내고 다시 f로 보내게 되면 이쪽을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쪽을 다 하고 나면 이 점 하나가 당연히 남을 거고, b는 점이 지금 2개 있으니까 동호가 안 되고. 그래서 전사가 아니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등호가 안 될 만한 예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 역시 그런 예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들이 여기에 대한 등호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의 예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예제가 여기에 대해서 등호를 깰 수 있는 예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예제를 여기 체크를 해보시면 등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를 데리고 와서 이 물음표에 대한 예제가 될까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증명을 시도를 해보시면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물음표라고 썼던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포함 관계까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보내고,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보낸 거랑 보내고 교집합한 거랑 뭐 일반적으로 이제 포함 관계는 이제 성립을 하고, 그래서 그 포함 관계가 이제 여기 포함 관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하고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한쪽 포함은 이제 얘기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예. 이제 반대 포함 관계도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변에서 뽑은 원소를 시작을 했을 때 왼쪽 변에 들어가는 상황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를 이제 적어 보시면 될 텐데, 어차피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여기까지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일로 대응하는 애들을 찾아야 될 텐데, 결국 여기 안에 있는 애 누군가가 절로 가는 애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차피 여기서 잡고 시작을 하니까 뭐 여기에도 당연히 있고, 결국은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을 만한 이런 원소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 들어가는 애는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나오고, 얘가 다시 여기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 교집합에 다 들어가는 상황이 해결이 되고, 결국 교집합에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서 결국 대응관계도 있으니까는 뭐 우변에서 뽑은 원소를 잡고 시작하면 좌변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결국은 양쪽 다 이제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등호가 성립한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뭐 이런 포함관계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고, 여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호가 안 될 만한 예제들이 단사가 아닌 거나 이제 전사가 아닌 거에서 있을 텐데, 그런 예제가 여기에 예제일까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는 예제가 똑같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